이번에 갑작스럽게 XRP를 설계한 인물이 무려 14년 만에 시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서 브리토고요. 리플의 공동 창립자이자 XRP라는 토큰의 초기 구조를 설계한 인물입니다. 그가 사라진 지 14년이 됐고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시장에 직접 나선 적이 없었던 인물이 갑작스럽게 트위터를 통해서 짧은 메시지를 남겼고요.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은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XRP는 그 당일날 단숨에 7% 넘게 급등을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묻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은 급등 신호인가? 이번 영상 통해서 단순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XRP에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지금이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바라봐야 될지 차근차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자금 유입과 ETF 승인 기대감, 그리고 기술적인 저항선 돌파랑 아서 브리토의 복귀까지 이 네 가지 재료가 한 번에 겹친 지금 시점에서 XRP가 다시 한번 이전과는 다른 단계를 향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현재 XRP를 둘러싼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아서 브리토라는 이름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상당히 조용한 사람이었고 리플을 공동 설립하고 XRP의 초기 구조를 설계한 핵심 인물이지만 지난 2010년 초반 이후에 14년간 공식적인 언급조차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최근에 트위터에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용조차도 구체적이지 않았고요. 하지만 시장은 강력하게 반응을 하면서 XRP는 그날 하루에만 7%가 넘게 급등을 했어요. 단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장은 그의 등장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다. 아서 브리토는 절대 단순한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XRP의 본질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설계자이자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XRP 생태계의 사토시라고도 불릴 만큼 상징적인 존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서 브리토의 복귀는 일종의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XRP의 다음 챕터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시장이 보내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로 보이고,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런 조용한 신호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서 브리토의 복귀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면요.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자금 흐름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XRP ETF인데요. 최근에 캐나다에서 XRP 기반의 ETF가 상장이 됐고 이름은 XRPQ,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정식 ETF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거는 상장 후에 단 3일 만에 3,200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320억 정도가 몰려들었다는 사실인데요.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게다가 이번 ETF에는 리플 본사가 직접 시드 투자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XRP 생태계의 중심 회사가 이 상품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향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이 XRP ETF 승인을 신청해둔 상태고요. 그리고 블룸버그는 최근에 분석에서 이 ETF가 90% 확률로 승인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남겼습니다. 만약에 이번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비트코인 ETF 출시 당시처럼 기관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될 가능성이 클 거고,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직후에 불과 열흘 만에 약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XRP 역시 제도권 투자 상품으로 인정받는 순간에 여기와 유사한 흐름이 재현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즉 지금 캐나다 ETF는 일종의 예고편일 뿐입니다. 본편은 아직까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다만 최근 시장에서는 XRP ETF가 지연된다라는 루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팩트로 따져보면 그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해프닝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실제로 지금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변수는 딱 하나예요. ETF 승인 시점이 도대체 언제냐, 이 타이밍의 싸움인데, 이미 캐나다에서는 XRP ETF가 성공적으로 출시가 됐고요. 미국에서도 프랭클린 템플턴을 포함한 복수의 자산 운용사들이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제도권 진입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운데 XRP 선물 시장도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XRP의 파생 상품 거래량은 39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기관과 고래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지금 시장은 단순하게 기대감에 올라가는 구간이 아니라 제도권 진입, 기관 매수 흐름,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까지 함께 움직이는 구조적인 구간이라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그림까지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상으로 재도약을 하게 된다면은 XRP 역시 단순히 2달러, 3달러 선이 아니라 그 이상의 평가를 받는 구간으로서 넘어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지금 이런 흐름들이 우연이 아니라 XRP가 다시 정식 투자 자산으로 편입되는 전환기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먼저 단기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XRP는 2.15달러에서 2.2달러 사이에서 강력한 지지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구간이 최근의 상승 전환의 기반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분할 진입하는 방식이 유효한데요. 다음 타깃 구간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2.42달러, 그 다음은 2.58달러,
그리고 시장 전체의 시선이 향하는 3달러 심리적인 저항선인데요. 만약에 이번에 2.42달러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시장 심리는 훨씬 더 가속이 붙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대로 리스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1.98달러를 명확하게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 기술적으로 일시적인 조정 구간에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탑로스 기준선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 정말 중요한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ETF 승인이 현실화되는 순간 이건 단순한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요, XRP라는 자산 자체가 구조적으로 재평가되는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ETF 승인 이후의 상승은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시장의 태도가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지금의 포지션은 기대감에 베팅하는 트레이딩이 아니라요, 변화의 구조에 올라타는 투자라는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XRP 시장을 보면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전체 내러티브가 바뀌고 있는 흐름이 느껴집니다. ETF, 기관자금, 기술적 돌파, 그리고 XRP의 설계자가 14년 만에 직접 등장한 이 시점에서 이건 단기 반등이 아니라 XRP의 진짜 전환점이 시작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서 브리토의 복귀, 그리고 ETF 승인 가능성, 정말로 XRP가 3달러를 넘어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게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뉴스는 스테이블 코인 질서가 뒤바뀔 수 있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을 통과를 했고요.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100% 준비금을 보유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감사까지도 받아야 되고,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맘대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진짜 돈으로 만들고 책임지고 만들어라, 이런 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법을 기반으로서 비자가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점인데요. 결제 시장에 가장 큰 손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고, 이런 흐름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실제 생활에 쓰이는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와중에도 시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상장사들은 기회를 보고 움직였는데, 프로캡 BTC라는 상장사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때 무려 3,724 비트코인, 약 3.8억 달러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앞으로 최대 10억 달러치까지 비트코인을 더 살 계획이라고 해요. 개인들이 무서워서 팔 때 기관들은 조용히 사들이고 있다는 뜻인 거고, 한편 미국 상원이 별도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도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면서 어느 기관이 어떤 코인을 규제할지 정리를 하면서 거래자 보호 조항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게 통과만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 ETF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뉴스는 체인링크랑 마스터카드의 협업인데요. 이제 마스터카드 사용자들이 체인링크를 통해서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제 연동이 아니라 크립토가 진짜로 일상 결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거고, 결제가 가능한 코인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심리 지표도 안정적이에요.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66으로서 소폭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살아있고 급락이 와도 오히려 매수 기회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기라는 뜻인 거고, 국제결제은행 BIS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그 이유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건 사실상 CBDC를 밀어주기 위한 발언으로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정부 주도의 CBDC 사이에서 앞으로 더욱더 치열한 경쟁 자체가 예상이 되고요. 현재 시장은 규제 명확화 그리고 제도권 확장 자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간에서 공포 속에서도 기관은 매수하고 있고, 결제는 실제 생활로 들어오고 있고, 규제는 방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동 전쟁까지도 마무리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머지않아 반등 포인트 나와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속보 내용과 중요한 이슈 내용들이 있을 때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항상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내용을 전달드릴 거고, 영상 특성상 속보, 중요 이슈, 타점 내용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고 싶어도 불가능한 이유는요, 제가 촬영하고 편집하고 내용 정리하다 보면은 결국에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으로 빠르게 즉시 내용을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타점, 노하우, 챗GPT 활용 등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 커뮤니티 입장하는 게 가장 빠르게 효율적인 방법이실 거예요. 단 정보방 입장 신청 전에 정말 필요로 하시고, 구독자분들께서도 원하시는 정보방이 맞는지 고민하고 나서 신청 주시는 게 맞는 거고, 그냥 이 방 저 방 다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이라거나 여기는 뭐하는 곳인가 심심해서 입장해보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정중하게 영상 시청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촬영하고 신청 주시고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정보방에 대한 안내도 제가 직접 해드리다 보니까 괜히 신청 주셔가지고 선물은 어떻네, XRP 10만원은 언제 가네 답변 드리지 않는 내용 중에는 먼저 선물과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담조차 안 드리고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흔히 말하는 답정너로서 예를 들어가지고 10만원의 XRP를 팔겠다라고 정하셨으면은 흔들리지 말고 그냥 거기까지 끝까지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적당 구간에서는 또 내 걸로 만들어 놓는 타점 매매를 부분 분할로라도 익절을 해야지 내 거인 거고, 익절한 만큼 내가 쓰고 싶었고 써야 할 곳에 쓸 만큼 또 쓰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매번 그때 팔 걸, 떨어졌을 때 더 살 걸, 후회만 남는 매매 전략보다는요, 차라리 메인 비중은 보유를 하시되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이익절을 습관화를 통해 가지고 전략적인 대응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 시장의 매매에 있어서는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 모든 매매는 본인의 손으로 안전하게 직접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절대로 모르는 거래소, 모르는 매매 이상하다 싶으면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